당신도 참, 당신답지 않게 주책을 다 부려. 울지 마세요, 아버지. 서울에 위치한 한 사진관에 뭉클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금혼식이나 은혼식을 치르려는 것인지 각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는데요.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편이 뭐가 그렇게 서글픈지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인 데미안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데미안이라고 합니다. 네, 외국인이죠. 영국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면서 일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네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이렇게 한국에 있는 것은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부모님은 영국에서 제일 가는 자린고비셨거든요. 정확히는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어쩌다 한국에 와 계신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쯤부터 한국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영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죠. 런던에 살았지만 굉장히 가난한 환경이 있었죠. 가난했으니까요.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형,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었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내막은 알려주지를 않아서 몰랐습니다. 확실했던 것은 부모님이 저는 미워하시고 형만 좋아했다는 거였죠. 저에게는 어려서 사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형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모범생의 면모를 보여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와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형이 커서 그 좋은 머리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닌 이상 살림에 보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범생 타입이 아니었어요. 모범생은커녕 자유분방했고 예술을 하고 싶어 했죠. 없는 집에서 예술이라니 당치도 않죠? 바로 그 이유로 타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도 가정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예술을 좋아하지만 특히 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실에 가서 책을 많이 읽으며 훗날을 기약했죠.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성장기를 보내고 저는 성인이 됐습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긴 했지만 저희 형제 대학교는 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형은 사회인이 되었죠. 대학생이 되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돈도 벌었습니다. 제가 번 돈 제 마음대로 쓰고 싶기도 했지만 돈을 모아야 했어요. 저는 유학을 갈 작정이었거든요. 최대한 부모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선택지 중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멀기도 멀고 특히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동양의 국가라 딱이었죠. 절대 저를 찾아올 일이 없으실 테니까요. 물론 동양 국가가 아니었어도 찾아올 일은 없으시겠죠. 그렇게 돈이 없으시다는데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형까지 나서서 말리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무슨 유학이냐? 그것도 동양의 나라로? 제정신이니? 하지만 저는 성인이었고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행을 감행했습니다. 사실 걱정은 좀 됐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해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유럽 사람인 저와 감성이 너무 다를까 봐서요.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물가도 영국보다 저렴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게 많았어요. 이를테면 무료 화장실이나 식당에 가면 무료로 제공되는 물 같은 것들이요. 한국인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영국에서는 모두 유료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유료예요. 막 사귄 한국인 친구들이랑 식당에 갔을 때는 제가 물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웃겼네요, 저. 처음에 저는 한국어를 많이 준비해가지 못해서 많이 어눌했는데 제가 사귄 한국인 친구들이 모두 착해서 저를 많이 도와줬고 덕분에 한국어가 금방 늘었어요. 한국에서 2년 지냈더니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20년 넘게 평생 산 영국보다 제 정서에 더 맞는 나라였어요.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으나 한국이 너무 좋아져 버려서 다니던 영국 대학교 졸업 후에 부모님 몰래 준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부모님께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제 너한테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 아예 가버려라. 다신 얼굴 못 볼 줄 알아.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해버려서 사실상 절연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복수심도 마구 피어올라서 저는 꼭 한국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리라고 이를 꽉 깨물었죠.
저는 대학 전공도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주셨으니 유망한 것으로 해야만 했죠. 제 전공은 컴퓨터였기에 한국에 와서 IT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책을 많이 읽고 글도 썼죠.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인터넷에 제가 쓴 글을 올려보거나 공모전에 도전해 보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와서 일한 지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28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여자친구도 사귀고 아쉬운 게 별로 없이 잘 살고 있었죠. 특히 부모님의 돈 타령에서 벗어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번 만큼 자유롭게 모으고 또 쓸 수도 있게 되어 너무 좋았죠. 제 이런 사정을 여자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여자친구가 한국에는 해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였네요.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해오신 거였어요. 어머니, 형과는 계속 교류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소통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물론 형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간혹 듣긴 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표현을 힘들어하셨지만 그동안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구나 느껴졌죠. 그 뒤부터는 연락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저에게 정말 말을 함부로 하셨는데 나이 드셔서 그런지 많이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하지만 영국으로 오라거나 한국으로 가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린고비 어디 가나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매달렸고 어머니와 형도 아버지를 설득해 결국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저는 무척 기뻤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구두쇠 스크루지로 살아오셨는데 저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오시겠다니 저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건 생각보다 금방이었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스크루지셨고 밥값이 비싸다는 둥 불평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말하니 참으시더라고요. 한국에 온 저희 가족들은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세 사람 더 들릴 정도는 되었기도 하고 제 집이 있는데 따로 숙소를 예약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결사반대할 게 뻔했죠. 제 집에서 지내면서 가족들은 서울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저도 며칠 휴가를 내긴 했지만 근무해야 할 때가 있었기에 가족들끼리만 놀러 다니기도 했죠. 어떤 날은 그저 집에서 쉬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을 위해 혼자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결혼식이었죠. 정확히는 한국에서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결혼을 상기하는 기념 행사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구두쇠라서 그랬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날 때부터 구두쇠이신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잘 나가는 사업가셨는데 일이 바빠 어머니와의 결혼식을 잠시 미뤄두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생활고에 끔찍하게 시달린 아버지는 학을 떼며 돈을 병적으로 아끼게 되셨던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 듣고 저는 두 분의 결혼식을 약소하게나마 올려드리려고 한 거죠. 그냥 사진이나 찍자고 하고 가족들과 웨딩업체에 갔는데 직원들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내와서 부모님의 몸에 대보자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이게 뭐냐면서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는 금방 즐기셨는데 아버지는 얼떨떨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어서 저와 형은 아버지를 탈의실로 떠밀었고 아버지도 결국 옷을 입고 나오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더 잘 어울리셨습니다. 저도 좀 머쓱했지만 칭찬해드렸고 가족들도 환호했고 직원들도 너무 멋있다고 말해주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는 겁니다. 모두의 앞에서 울 수는 없었던 아버지는 잠시 화장실 가겠다며 자리를 뜨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뒤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빠르게 감정을 추스르셨고 저에게 감정이 북받쳤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상한 대로 젊은 시절 돈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고 돈 때문에 평생 예민하게 사느라 저희 형제, 특히 저에게 못되게 구신 게 늘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결혼기념까지 해주니 감동이 너무 커서 눈물이 고였다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버지와 포옹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리던 시절 이후로 처음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저도 울 뻔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모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도 턱시도를 입었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웨딩사진, 가족사진 등등 많이도 찍었네요. 가족들과 있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감정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덕분에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인종차별주의자셨는데 제가 한국에 오고 부모님을 한국에 오게 해서 부모님의 그 편견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도 가족들에게 소개해줬어요. 아마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될 듯한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평생 한국에서 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데미안 씨가 한국에 와서 부모님과 사이 좋아질 수 있었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